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위는 이렇다. 그 다음에 정성계수, 단위는 이렇다. 하는 거. 어이구. 단위는 이렇다. 하는 거. 단위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식에서 유도하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성계수 뮤를 그 물체의, 유체의 밀도, 로로 나눈 것을 이제 누라고 하는데요. 이게 V가 아니고 약간 요렇게 생긴 어떤 기호인데, 어쨌든 얘를 누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동점성 계수라고 합니다. 동점성 계수. 누는 이제 뮤를 로로 나눈 것이고, 이 점도를 이제 밀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체는. 표면 장력은 이제 액체는 이제 분자의 응집력 때문에 그 표면을 되도록 작게 하려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고, 이 때문에 액체의 표면에 생기는 장력을 우리는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표면 장력. 쉽게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표면 장력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죠. 친구랑 엊그저께 이제 소주를 먹으러 갔는데, 저는 안 먹었습니다만, 여러분 친구랑 소주를 먹으러 갔는데, 친구랑 먹으면 그런 얘기 잘 없지 않나? 하여튼 친구랑 먹으러 갔어. 예를 들어서 상황극을 펼쳐봅시다. 친구랑 술을 한 잔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술이 꽐라가 된 거야. 저 술 꽐라가 야, 니 한 잔 해라 이러면서 술을 확 부었어. 근데 꼭 술 취한 애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술잔은 넘치죠? 넘쳐. 그래서 야, 이 술 취했네. 술 됐네. 이러면서 할 때 친구가 가득 채운 술잔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뽕긋이 솟아 있습니다. 뽕긋이 솟아 있어. 술잔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참,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예전에 코로나가 이 지구상을, 이 캠퍼스를 덮치기 전에는, 이제, 선후배들 간에 이렇게 술 먹고 먹이고, 이런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 강압적인 문화가 없었습니다만, 오히려 막 후배들이, 선배님 한잔 하세요, 이러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선배님 한잔 하세요, 이러면서 막 술을 막 따라주죠. 그러면, 따라주는 것도 꼭 점잖게 요만큼 따라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가득 따라가지고 표면장님 이러잖아. 안 그랬어요? 나만 그랬나? 기계감만 그랬나? 어쨌든 표면장님 이러면서 술 이렇게 가득 짜면서 술잔 이렇게 막 가져가면서 덜덜덜 떨면서 가져가면은 술잔 이렇게 술 위에 이 물결이 막 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쏟기지 않죠. 이렇게 이 밥공기처럼 쌓여 있는데도 물이 쌓여 있는데도 쏟기지 않아. 그만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물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 표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다 물이고 여기는 뭡니까? 공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당기지 않죠. 서로 당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팔이 얘가 봐봐. 이렇게 전부 다방면에서 다 잡아 당기고 있으면 여기에 가만히 있겠지만 얘가 하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로 당겨가려 하겠죠. 서로 쫙 이렇게 붙으려고 하겠지. 서로 쫙 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매질이 있을 때 요런 어떤 분자의 응집력 때문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 한잔 하세요 해서 가득 골탕 먹이려고 가득 채웠을 때 찰랑찰랑 하는 거, 이 표면 장력 때문이죠. 이제 어디 가서 써먹으십시오. 이 원리가 뭔지 아니? 이러면서 앉아봐라 이러면서 이게 다 표면 장력 때문이다. 이 표면 장력 왜 그런지 아냐? 하면 이 분자들이 서로 다른 매질과 접하고 있을 때 분자들이 서로 응집하려고 하는 힘이 바깥쪽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표면 장력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조카들 이렇게 가족들끼리 놀러 갔을 때 어디 깨울가에 강가에 놀러 가서 조카들이 막 삼촌 멋있는 거 보여줘, 이모 멋있는 거 보여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납작한 돌멩이 가지고 봐봐라 삼촌이 멋진 거 보여줄게 이러면서 탁 해서 물수제비를 날리죠. 그러면은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수제비
통통통통통통 튀어가지고 쏙 빠지죠. 응? 그렇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체인 표면 장력이 없다면 그냥 어쨌든 요렇게 떨어지면은 통 빠져야지. 그죠? 통 빠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튕겨 나가잖아. 이렇게 튕겨 나갑니다. 튕겨 나가는 게 요 표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표면 장력 때문에 튕겨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팍 여기서 냅다 꽂으면은 튕기고 나가리가 없죠.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옆으로 싹 슬라이더로 날리면은 튕기고 해서 날아가죠. 그 말은 뭐다? 요렇게 비스듬하게 날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냅다 꽂으면은 내려가는 힘이 크고, 왜 이러냐. 냅다 꽂으면은 내려가려는 방향의 힘이 크고, 슬라이드로 샥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가는 힘이 내려가는 힘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요 힘보다 크면은 튕겨 나가는 거고, 표면 장력이 요 힘보다 작으면은 퐁당 빠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이다. 요것도 써보십시오. 조카들하고 놀러 가서, 야, 삼촌이 멋있는 거 보여줄게. 이러면서 팍 날리면은, 삼촌 신기하다. 이렇게 하겠죠. 왜 이런지 아니? 이 표면 장력 때문이다. 그리고 옆으로 날려야 X방향, Y방향 힘을 분해했을 때 힘의 성분이 표면 장력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렇겠죠? 자, 점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체의 전달 능력이 작용할 때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 그 다음에 유체의 흐름에 대한 내부 저항. 예를 들어서 물은 점성이 낮고 기름은 점성이 높습니다. 자, 내가 아까 유체의 전달 능력이 작용할 때, 유체가 전달 능력이 작용할 때 변형이 생기는 것을 유체라고 했죠. 근데 전달 능력이 탁 가해졌을 때 그냥 허물어지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나마 좀 단단하게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변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를 우리는 이제 점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를. 그러니까 공기같이 그냥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담배 연기가 흐트러치는 것처럼 점성이 낮은 것이 있을 것이고, 꿀처럼 우리가 꿀은 대충 부어놔도 한 0.5초간은 그냥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내려가잖아. 점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자, 고체와 유체의 전달능력이 작용인데, 요거는 고체 같은 경우는 고체 이렇게 고체가 전당 옆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 전달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우리 인장 응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옆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 전달 능력이라고 합니다. 전달 능력 같은 경우는 어떤 힘의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고체의 전달 능력의 특징이라고 하고, 유체 같은 경우는 전달 능력이 작용하게 되면 그냥 줄줄 흐릅니다. 응력이 작용하는 한 계속 이제 흐르게 되죠. 어쨌든 그렇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성 있습니다. 비스커시티라고 하는데, 워터, 밀크, 오일, 그 다음에 시럽, 그 다음에 이건 좀 가벼운 시럽, 무거운 시럽, 그 다음에 초콜릿 시럽 등으로 갈수록 점성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오나? 점성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점성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계란 후라이 해 먹을 때 계란 그 후라이팬에 기름 탁 떨어뜨리죠. 기름 탁 후라이팬 꺼내자마자 기름 탁 둘러가지고 하면은 기름이 잘 안 움직입니다. 한번 해봐.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집에서 보고 있겠지만 지금 가서 집에 그 후라이팬에 기름 한번 둘러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해봐. 잘 안 움직여 기름이. 근데 이제 불을 딱 붙여가지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물처럼 이제 팍 이렇게
잘 흐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성은 온도에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커지면 점성은 낮아지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점성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추우면 추울수록 기름은 더 찐득해지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기름은 더 연해집니다. 연해집니다. 뭐 분자의 뭐 활성도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굳이 뭐 여러분들이 그런 복잡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반비례한다. 이 정도는 반비례한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십시오. 상식적으로. 이 점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방금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해서 이제 실무로 가고 막 하잖아. 그러면 이 점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항하는 힘이라고 했잖아. 저항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체를 이송시킬 때 뭘 씁니까? 펌프를 쓰죠. 펌프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펌프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위에 클라이언트가 이번에 어떤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 흘러가는 유체를 물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부동액 성분이나 뭐 겨울철에 뭐 동파 이런 문제 때문에 부동액 성분이나 뭐 다른 성분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냥 하면 되겠어? 안 되죠. 왜냐하면 펌프의 동력이 소비되는 동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점성이 커지니까 오일을 쓰게 되면은 점성이 커지기 때문에 펌프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유체가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면은 틀리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문제 하나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펌프도 바꿔야 되고 나중에 펌프 바꿔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뜯어 고쳐야 돼. 펌프 바뀌면 뭐 배전반 설계도 달라져야 되고 뭐 전기 들어가는 뭐 전기 용량도 달라져야 되고 너무나 많은 그런 부차적인 손실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뭐 하나 바꿉시다 이러면은 그 점성이 커지기 때문에 펌프 동력이 커지게 될 겁니다. 하면은 그 좀 배운 놈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체역학에서 바라는 건 이 정도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그 부경화를 누려볼 거라고 무슨 부경화를 누려볼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나비아 스톡스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인류를 구원해라 10억을 받아라 이렇게 하겠어?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점성이 커지면 유체가 그 온도가 커지면 점성이 낮아지는구나. 유체가 조금 점성이 물질마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유체라는 게 점성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수영장에서 여러분 수영해 보셨습니까?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게 해보면 겁나 빡셉니다. 진짜. 그 수영 한번 하면은 막 물놀이 하면은 뭔가 여러분들 막 라면이 먹고 싶고 뭔가 군것질 하고 싶고 막 고기 먹고 싶고 막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겁나 빡세기 때문에 그렇죠. 물놀이라는 거는 뭐 이런 말 표 써도 되는가 모르겠나요. 어쨌든 하여튼 물놀이는 힘들어. 힘든 이유는 뭐야? 점성 때문에 그래. 물의 점성. 네? 물의 점성 때문에 그렇다. 응? 요 정도. 여러분들 이거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점성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겠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게 다 유체죠. 공기라는 유체 속에 살고 있고 또 물놀이 가면은 물이라는 유체 속에 들어가서 놀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움직이거나 할 때 생긴 어떤 저항은 점성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그 정도 이런 상식의 지평을 넓히는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나중에 뭐 신재생 에너지를 했을 때 왜 뭐 모듈에 태양광 모듈판이 날아가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점성 때문이죠. 유체가 마찰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마찰이 있기 때문에 반대기가 날아가고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반가운 유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볼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여기 반가운 이름이 나오죠. 그 뉴턴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물리학 시간에, 아직도 일반 물리학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 물리학 시간에, 일반 물리학, 원, 투가 있으면, 원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양반이죠. 뉴턴이라는 양반이 그 사람 맞습니다. 하여튼, 안 한 게 없어.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유체역학에까지 마술을 뻗친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제 운동역학이죠. 일반 물리학 1은 운동역학입니다. 운동역학인데, 이 양반이 이제 유체역학에도 마술을 뻗친 거야. 이 사람이 스타트를 끊었어. 어쨌든 간에. 이 거지 같은 이 학문에 스타트를 끊은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분의 어떤 법칙들의 스타트는 뭐냐면 다 관찰로 시작되는 겁니다. 관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운동역학이 시작된 게 뭡니까? 뉴턴이 이렇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막 나무를 있다가 그렇지? 어쨌든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과가 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과가 왜 떨어질까? 왜 물체는 서로 당길까? 이래가지고 생긴 게 뭡니까? 중력은 G 곱하기 R 제곱분의 질량 두개 곱이다. 이게 만류인력 법칙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가 뭡니까? 얘가 그 유니트함수 A지. F 있고 MA.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앉아서 상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운동역학을 유출을 해낸 겁니다. 경험에서. 점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성 법칙이라고 뭐 거창하게 했지만, 점성 법칙이라고 거창하게 했지만, 이건 역시 뭐냐면, 관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바닥판이 이렇게 있고, 바닥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닥이 있고, 여기 물이 차 있어. 물이 차 있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이 나무 판때기를 딱 얹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딱 차 있는 찰랑찰랑한 바닥에 나무 판때기를 딱 올렸어. 나무 판때기 딱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상상을 해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 바닥과 이 판때기의 거리를 얘를 y라고 하자고. 수직거리니까 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y가 좁으면 좁을수록 이 판때기가 잘 밀리겠어? 안 밀리겠어? 높으면 높을수록 판때기가 더 잘 밀리겠어? 안 밀리겠어? 생각해봐.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붙으면 정말 이게 극단적으로 0으로 간다면 딱 붙으면 어떻게 하겠어? 겁나 안 가겠죠? 겁나 안 가고 이게 멀리 떨어졌어. 여러분들이 막 망망대해에다가 나무 판때기 하나 탁 해가지고 살짝 톡 밀어봐. 그러면 슉 간다고. 겁나 잘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잘 간단 말이야. 그럼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는 힘을 타오라고 한다면 전단능력, 옆으로 가는 힘이니까. 저는 타오는 뭐냐면 y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요거를 뭐 나중에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dy에 반비례한다 이건데 어쨌든 요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거야. 요 거리 차에 반비례한다. 붙으면 겁나 힘들고 멀면 잘 밀린다는 거야. 그렇겠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면 더 힘들 거고 속도가 느리면 좀 덜 힘들겠지. 그죠? 타오가 얘는 속도를 U로 합시다. U에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은 힘이 더 많이 들고 속도가 늦으면은 힘이 더 적게 든다는 겁니다. 그렇겠지? 여기다 수식적으로 T를 붙였어. 그래서 얘를 전단능력 타오는 속도에는 비례하고 수직 거리에는 반비례하다 하는 것에서 식을 유도해 놓은 거죠. 타오는 뭔지 모르는 개수가 하나 붙고 dy분의 du가 됩니다.
근데 이 계수는 뭐냐면은 이 중간에를 차 있는 이 유체가 어떤 유체냐? 얘가 물이냐? 이거 오일이냐? 공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를 값을 뮤라고 점성 계수를 정의한 겁니다. 정의한 겁니다. 유체마다 유체의 종류마다 달라지는 어떤 점도의 값을 뮤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은 이렇게 유도가 된 겁니다. 이렇게. 뭐 유도라고 하기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점성 법칙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내가 관찰하니까 내가 이렇게 물에 이 바닥에 물 확 채워놓고 판때기 하나 탁 얹어가지고 실험을 대충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지면하고 가까우면 힘들고 멀면 덜 힘들고 속도가 빠르면 힘들고 속도가 느리면 덜 힘들다. 그것을 우리는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꿔주니까 뉴턴의 점성 법칙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 어쨌든 그 정도만 알아둬라. 외우지 마십시오.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가 있는데 이제 뉴턴 유체는 이제 점성 법칙을 따라가는 유체를 말하는 거고요. 비뉴턴 유체는 점성 법칙을 따르지 않는 유체를 말합니다. 보통은 이게 비례 관계는 맞는데 그게 이렇게 꼭 이렇게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뭐 비선형적인 이렇게 곡선을 이루는 관계가 있을 때 보통 비뉴턴 유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어떤 유체역학 문제는 아까 뭐래요? 비약 축성, 그다음에 뭐 점성 없는 뭐 이런 거 다루는데 비뉴턴 유체가 다르겠어? 거의 없다. 그냥 넘어가라.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체역학은 뭐 크게 수력학과 유체역학이 나누는데 수력학의 이제 대표적인 것은 댐 설계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나오는 여기에 물이 이만큼 차 있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 P를 구하시오 하는 게 보통의 이제 수력학 문제입니다. 수력학 문제이고 수력학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의 어떤 힘에 관련된 어떤 그런 역학을 수력학이라고 하고요. 이거 뭐 예를 말한 겁니다. 다 이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체역학은 유체가 이제 흘러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유체 정력학과 유체 동력학으로 나뉜다. 유체 정력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압력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압력. 유체에 의한 단위 면적당 접촉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학 단위는 이건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뉴턴 퍼 제곱미터. 파스칼이라는 단어, 단위 요거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기사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 기사시험 공부할 때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 그 다음에 표준 대기압 요거 여러분들 외우라고 했죠. 101.3 kPa. 101.325 kPa까지 외우면 좋겠지만 뭐 101.3 kPa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기압력과 절대압력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상에 지구 표면에 있어. 이 어마어마한 높이에 대기층이라는 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죠. 어마어마한 높이에 몇백 킬로미터 높이에 어마어마한 높이에 공기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잘 우리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기에 적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공기가 우리를 짓누르는 힘에 우리는 이렇게 짜부가 되어 있다고 우리는 이미 그래서 뭡니까? 왜냐하면 이 공기도 공기 분자 뭡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F 이퀄 MA라는 식에 의해서 공기 분자가 지구랑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사람을 누르고 있죠.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기층이. 그 짓누르고 있는 힘이 압력이 바로 이제 이 기압이죠. 표준 대기압. 101.3
킬로파스칼이라는 힘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우리는 힘든 이 상황에서 적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요즘에 나온 영화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막 악당감 하면서 막 싸움을 하다가 걔를 이제 우주 바깥으로 팍 내보내면은 막 이렇게 눈알이 터지고 하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이 큰 대기압에 눌려져서 가만히 있다는 말은 사람 머리통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만큼 대기압이 우리를 누르는데 우리가 안에 아무런 얘를 방어하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머리통이 짜그라들겠지. 계속 옆에서 이렇게 누르는데 우리가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바깥에서 안을 누르는 힘과 똑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통은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이 힘이 없다고 쳐. 어느 우주선 날아가다가 밖으로 튕겨 나가서 이 힘이 없어진다고 쳐. 그럼 어떻게 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힘만 존재하니까 우리 머리통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